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일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빠질 수 없는 게 온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균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기준치에 얼마?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온천을 즐겼다는데,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이 온천과 관련된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저희 집 근처에 100년 가까이 이어온 작은 대중 온천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천, 어른들은 늘 그 온천을 두고 말할 때면 몇 대를 이어온 유서 깊은 온천이라고 하셨거든요. 동네 어른들은 동네 자랑이라는 말까지 했었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그런 걸까요? 오래된 전통이고 뭐고 어른들이 하는 말하고는 상관없이요, 온천을 이용하는 손님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갈 때마다 늘 한가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오래되고 한가로운 동네 어른들이 동네 자랑이라고 말하는 그 온천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할아버진 그곳으로 목욕을 가시는 날이면 늘 제게 그러셨어요. 그 온천에서 목욕하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낙이라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자기 쓰러지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쓰러지시기 전날까지도 그 온천을 다녀왔을 정도로 좋아하셨네요. 어쨌든 어느 주말 저녁 아버지랑 같이 그 온천에 갔어요. 그런데 전 그날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옷을 벗고 씩씩하게 욕실문을 열었다가 바로 깜짝 놀랐다는 거. 속된 말로 파리가 날릴 정도로 항상 한가로운 온천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날은 손님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온천 욕탕들은 모두 콩나물시로 같았고요. 세면대에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 광경에 뒤따라 들어온 아버지도 놀라셨죠. 야, 이거 이대로라면 들어갈 수 없겠는데? 좀 기다려볼까? 아버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들어가자고. 그러고는 아버지는 맥주, 제게는 바나나 우유를 사주셨고, 그렇게 손에 하나씩 쥐어들고는 탈의실에서 기다리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목욕 전에 바나나 우유를 사주시는 거는 좀 평상시와는 순서가 바뀐 거지만 그땐 그것도 좋더라고요. 목욕 전에 뭘 먹는다는 거. 여튼 아버지도 맥주를 다 드시고 저도 바나나 우유를 다 마시고 그 뒤로도 좀 더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도 이게 나오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저보고 이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전 아버지 말을 듣고는 욕실을 살펴보려고 그 문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다가 재차 다시 문을 열어봤거든요. 역시나 다시 놀랄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 좀 전까지 그렇게 혼잡하던 욕실 아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욕실 안을 봤을 땐 안에 손님은 2~3명밖에 없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꽉꽉 차 있었는데 게다가 나오는 손님도 없었는데 아버지도 제가 놀라서 그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서 오셨는데 그 욕실한 광경을 보고 놀라셨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다지 그런 거에는 세심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욕실로 들어가자고 그러시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목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덩달아 옆에서 같이. 그리고 온천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저도 아버지도 보지 못했던 카운터 옆에 붙어진 안내문을 발견했거든요. 안내문 내용은 이번 달을 끝으로 온천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시점에서 이번 달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전 안내문을 보는 그 순간 알아차렸는데요. 그때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 아까 전 이해할 수 없는 욕실안이 혼잡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온천 폐점을 아쉬워하는 먼 옛날부터의 단골들이 대거 몰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때는 아버지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했던 게, 니네 할아버지도 분명 거기에 계셨을 테지 뭐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손자랑 아들이 같이 와 있었는데 인사 정도는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 그렇게 마지막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잠깐 욕실 쪽을 다시 보신 뒤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는 집으로 가자고. 그 뒤 온천 폐점하는 날 아버지와 갔었는데요. 그날은 여느 때랑 같이 변함없이 욕실이며 탕화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그 온천이 붐비는 것을 본 건 그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립고 정겨운 장소와 사람들, 세상을 떠나기 힘들게 만드는 미련이라면 이런 것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이렇게 그리운 것들에 대한 미련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혈육이 아닌데 보내기 싫은 사람, 가족이 아닌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물론 그런 사람이라는 건 생전의 자신과 서로 정겹게 지낸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 정겨운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 또 이런 생각이 떠오르대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게 된다면 절대 그 사이엔 정겨움이란 생기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그리운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삶을 산다는 거, 그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는 거, 그거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타인에게 정겹고 그리운 사람이 된다는 거,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